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가 주세리노의 정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기 7년 전에 그 사건의 날짜, 위치, 그리고 피해 규모까지 정확히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의 사망까지도 미리 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를 단순한 우연의 사나이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예언을 한 사람, 그는 바로 브라질 출신의 한 평범한 영어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적중률 98%의 예언가 주세리노 노브레가 다 루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꿈을 꿨을 뿐입니다. 주세리노는 자신이 미래를 보는 능력을 신비롭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꿈을 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기상해 전날 밤 꾼 꿈을 종이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꿈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국제우편으로 각국 정부나 주요 기관에 발송합니다. 그렇게 쌓인 예언 편지가 지금까지 무려 4만 통 이상에 이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예언들의 상당수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수년 전부터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1994년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철탑 모양의 빌딩 2개가 테러에 의해 붕괴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며 이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편지의 사본은 브라질 공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 쓰나미도 예측했다. 주세리노의 또 다른 대표적 예언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입니다. 그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에 편지를 보내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진도 9.0 이상의 지진과 그에 따른 해일이 발생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기관은 이를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무시했고 결국 23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지금도 브라질 법원 보관소에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과연 과학계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주세리노의 꿈 예언을 초감각적 예지 현상으로 분류하며 특정한 인물에게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무의식적 정보 수신 능력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은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모호하거나 사건 발생 이후에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세리노가 사전에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편지들이 수천 통 남아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민간 예측기관에서는 그의 예언 중 100건을 표본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 상세도와 시기 일치율에서 90% 이상의 적합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왜 한국과 일본인가? 주세리노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2025년을
동아시아의 대격변 시기로 명확히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2025년 7월을 전후로 동방의 두 나라가 커다란 격변을 겪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지각 변동으로, 또 하나는 사회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동방의 두 나라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주세리노가 본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예언의 핵심은 다음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바로 7월의 동방, 두 개의 섬나라가 운명을 맞는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언이 단지 시작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 7월의 동방, 두 개의 섬나라가 운명을 맞는다. 일본 대재앙 예언. 2025년 7월, 일본 열도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진, 해일, 원전 붕괴, 그리고 수도 기능 상실이라는 네 가지 재난이 겹친 복합적 국가 위기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경고한 인물은 다름 아닌 주세리노입니다. 도쿄는 불빛을 잃고 동쪽 땅은 가라앉는다. 주세리노가 일본에 대해 처음으로 강한 경고를 남긴 것은 2006년 2월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와 유엔 그리고 아사히 신문 등에 직접 연 편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2025년 7월경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방 전역에 진도 9.1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도쿄만의 일부를 침수시키며 고리형 원자력 발전소 한 곳에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속 예언에서 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피해 지역, 심지어 피해 규모까지 반복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4년 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도쿄는 3일간 어둠에 잠기고 생존자들은 북쪽으로 탈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칸센과 공항, 도로망이 무력화되며 구조는 늦고 혼란은 길게 이어집니다. 후쿠시마는 예고편이었을 뿐 주세리노는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단순한 한 번의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쿠시마를 일본이 경험할 더 큰 재앙에 대한 경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언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2025년 재해의 핵심은 지진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붕괴될 산업 구조와 정보 통신 체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안전 체계는 이번에도 대응에 실패할 것입니다. 즉, 일본 사회가 현재의 기술력과 안전 기준만으로는 다가올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쿄 전력 공급망이 72시간 이상 마비될 경우 도시 전체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고 금융과 통신, 물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섬을 잃게 될 것이다. 주세리노는 섬나라 일본이 2025년을 기점으로 일부 지형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홋카이도 남단 도쿄만 시즈오카 해안선 일부는 해일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홍수가 아닌
땅 자체의 영구적 침강입니다. 특히 일본 남부의 규슈 지역은 지열 활동이 심해지면서 화산 분화의 위협도 동시에 겪게 되며 일본 정부는 긴급 이전 정부 시스템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심 조성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일본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도카이 대지진, 도카이 난카이 복합단층 붕괴에 대비해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쿄에서 나가노, 오사카, 센다이 등으로 행정부처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재해 발생 시 대체 통신망을 구축하는 시도들이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세리노는 말합니다. 일본은 이미 대비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투명성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타이밍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무너진다면 세계는 흔들립니다. 도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의 중심이자 아시아 금융 허브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노드이기도 합니다. 만약 도쿄가 멈춘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산업 전반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전이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세리노가 두 나라의 운명이 함께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 주세리노가 본 2025년 한국 시나리오. 한반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갈등의 길 또는 통합의 길이며 그 결정은 국민이 아닌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세리노가 2025년 한국에 대해 남긴 가장 의미심장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닌 사회 전반의 내부 균열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연쇄적 정치-경제적 혼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기능 마비와 북한과의 관계 재편, 그리고 동맹국과의 갈등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다고 예고합니다. 서울의 불은 꺼지지 않지만 거리는 멈춘다. 주세리노는 2025년 여름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불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도로에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중심지를 벗어나려 한다. 통신과 교통, 방송이 일정 시간 정지된다. 이 예언은 자연재해보다는 전력망 교란, 사이버 테러 혹은 통제된 봉쇄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단순한 시위나 정전이 아니라 복합적인 내부 붕괴 사태라고 설명합니다. 그 원인은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의 동시 폭발 때문입니다. 내부 분열은 가장 위험한 외부 위협의 뿌리. 주세리노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공격하는 사회가 됩니다.
분열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정치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여론의 양극화, 그리고 특정 이슈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세리노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이 들어올 경우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혼란이 빠르게 확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조용한 움직임과 갑작스러운 충격. 주세리노의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북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2025년 8월 10월 4일 북쪽으로부터의 군사적 행동이 짧고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경계선과 정보망을 노린 의도된 혼란 작전입니다. 이는 실제 무력 충돌보다는 심리전, 사이버 공격, 군사적 긴장 유발을 통한 내부 혼란 조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내 혼란이 고조될수록 북한은 침묵 속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충돌은 동맹을 시험에 들게 한다. 주세리노는 또 하나의 예측으로 한국과 주요 동맹국 간의 갈등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전통적 동맹과의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맹은 항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만약 경제와 안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지도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편을 확실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 혹은 특정 국제 제재와 안보 전략을 놓고 동맹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향후 10년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세리노의 분석입니다. 마지막 경고, 지도자가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 주세리노는 한국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강하게 반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선택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는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파멸로 향하는 길인지는 아주 작은 신호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는 순간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이 2025년이라는 해를 고비의 순간으로 맞이할 것이며 그 순간에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 전체가 겪는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긴 시간의 논의가 아닌 단 몇 주 혹은 며칠 사이의 결단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운명을 공유하는 두 나라. 예언이 밝힌 숨겨진 연결고리. 주세리노가 남긴 수많은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문장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섬은 한 운명을 공유한다. 하지만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하나는 잊으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섬이란 지리적으로 보자면 일본과 한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 반도에 해당하지만 그가 사용한 섬아슬란드라는 표현은 지정학적으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국가적 고립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세리노는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운명 안에 엮어서 말했을까요? 그의 편지 속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드러납니다. 경제의 순환, 그리고 의존,
주세리노는 양국의 경제 구조를 양방향 수열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일본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은 한국의 부품, 인재,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초 소재, 그리고 국제 신뢰도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내부보다 외부에서 먼저 감지된다. 실제로 일본 도쿄 시장이 3일간 휴장하면 코스피와 원화는 당일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공장 한 곳이 멈추면 한국의 대기업은 그 주의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역사적 상처, 미해결의 과제. 주세리노는 양국의 경제기술적 연결보다 감정의 연결을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그는 기억하는 나라와 잊으려는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는 바로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두 나라는 과거를 매듭짓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공존해왔고 그 미해결의 감정이 다음 충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의 균열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충격 속에서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2025년의 일본 대지진 혹은 한국의 내적 혼란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적 발언이나 오해가 확대되며 한일 관계는 외교적 파탄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동일한 시험. 주세리노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덧붙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외부의 의지에 의해 시험당하는 시기를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전에 외부의 손이 그들의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그 외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준비해왔다. 이 말은 곧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율적인 외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한미일 군사 공조 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한중일 경제 구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으며 양국 모두 어느 한쪽에 의존하는 순간 상대국과의 관계가 희생되는 구조에 놓이고 있습니다. 주세리노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중심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이란 바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되 교훈은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공동의 각성과 선택. 놀랍게도 주세리노는 이 두 나라가 겪을 시련 이후 공동의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2026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두 나라는 스스로에게서 같은 상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새 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는 그 과정이 정치나 경제가 아닌 시민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더 이상 혐오로 말하지 않고 기억을 소유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두 나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배를 탄 두 나라. 2025년은 일본에게 대지진의 해일, 한국에게는 내부의 불신과 외부의 압력이 몰아닥치는 해일입니다. 두 해일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 파도는 같은 바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주세리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군가가 침몰하면 함께 물러나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한 사람도 가라앉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일어서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일어설 수 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기회. 주세리노가 본 한일의 제도약 시나리오. 모든 예언이 파괴와 절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세리노는 위기를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는 예언가입니다. 그는 예언이 경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위한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일 양국에 대해 남긴 예언의 후반부는 놀랍게도 매우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쟤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 수 있는 재료다. 주세리노는 일본 대지진 이후의 예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잃고 있었음을. 그는 재해 이후의 일본 사회가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정부나 자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세리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이 일어난다. 이웃을 향한 손길이 확산되며 일본은 전후 두 번째 정신적 각성의 시대에 들어선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이 길을 잃지 않는다면 희망은 반드시 있다. 주세리노는 한국과 일본 모두 기술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인간을 위해 쓰이지 않을 때 혼란이 찾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때 세계가 이들을 주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친환경 기술, 대체 에너지, 의료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술은 칼이 아니다. 누구를 지키느냐에 따라 구원의 도구가 된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실제 추진 중인 탄소 중립 기술, 우주 통신, 스마트 방제 시스템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그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한일 협력체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신의 전환이 없는 부흥은 또 다른 붕괴를 낳는다. 주세리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재건이 아닙니다. 그는 반복해서 정신적 전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은 소유에서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존재했느냐입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 속도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연결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특히 청년층이 위기 이후 새로운 철학을 공유하게 되며 그 흐름이 교육, 정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번진다. 주세리노는 위기 이후의 한국에 대해 흥미로운 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민족은 원래부터 이야기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면 세계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 모든 예언은 선택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주세리노는 예언서에서 이렇게 적고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선택을 보게 하는 자일 뿐이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의 예언은 무서운 예측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며 공포가 아닌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끄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당신은 어떤 2025년을 만들고 있습니까? 2025년 12월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그 미래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세리노의 마지막 예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